자, 229페이지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229페이지 오른쪽 하단 환지 지정 제한에 관하여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 밑줄은 꺼드렸죠. 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해 못하면은 혼자 복습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봐주세요. 작년에 출제가 됐었죠. 이 부분은. 네. 작년에 도시개발법 6개 중에서 3문제 정도는 쉬웠고요. 나머지 3문제는 어려웠어요. 네, 절반 정도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이런 부분이. 자, 봐주세요. 환지 방식이 유리합니까? 수용 방식이 유리합니까? 원주민과 투자자에게. 환지 방식이 유리하죠. 네, 좋아요. 이 동네 신도시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투자하신 분이나 이 동네 건물 갖고 있고 땅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유리하죠. 왜 유리하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을 하면은 토지 소유권을 강제 수용당합니까? 토지 소유권 대신에 환지 받을 수 있습니까? 토지 소유권 대신에 즉 평당 3만 원짜리 임야 대신에 평당 50만 원짜리 택지나 100만 원짜리 상가 용지를 환지로 받을 수 있잖아요. 대박이죠, 뭐. 그러면은 이 동네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을 한다는 정보를 얻으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보가 언제 나오냐는 거지. 그 정보를 우리 일반인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겠다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 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 공람 또는 공청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겠다고 공고를 하면은 도시개발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돼 버리잖아요. 이 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라고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면은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버리는 거야. 이 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겠다고 공고한 날이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니까 기준일.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이 되니까 기준일.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겠다고 공고한 날이 기준이니까 그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기준일의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이 동네에 환지를 많이 받으려고 한 필지면은 환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한 개잖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해서 수필지를 환지로 받으려고 하는 자를 환지를 줘야 됩니까? 환지 지정을 제한합니까?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전부 금전으로 청산해서 쫓아내버리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잖아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구분 소유가 안 되잖아. 이것을 구분 소유할 수 있는 뭐를 전환했죠?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한 거야.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구분 소유를 하여서 소유자를 늘릴 수 있죠.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을 한 장을 3장으로 늘리는 거잖아. 투기꾼이죠. 이런 사람은 환지를 줍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됩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이 있었어. 그럼 소유자가 몇 인입니까? 1인.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주더라도 원주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더라도 한 장 줘야 되잖아. 근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분리하여서 소유를 분리하여서 각각 소유하여 소유자를 늘렸어. 투기꾼의 지분 쪼개기 수법 맞죠? 이때는 환지 지정이 제한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대지에 구분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 다시대 주택이나 일주택을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린 경우 전부 투기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날이 기준일이라. 그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이 넷 중 한 개에 들어가면은 그 자에게는 환지를 줍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됩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되고 금전청산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어. 이해되니까 쉽죠, 그죠? 이해되면 쉬워요. 근데 이걸 일주일 복습하지 않으면 생각이 잘 안 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복습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부터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한 번씩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 6월달에 또 설명해요. 이제 문제풀이에서 또 해요. 특강할 때 또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한 4번 정도 강의를 듣게 돼요. 그때마다 한 번씩 복습만 해도 8번을 반복하게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못 외우더라도 보면은 기억날 정도면 되죠. 오케이. 다시 읽어볼까요? 229페이지 기업본 읽어드립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겠다고 공고한 날. 이게 뭐죠? 기준일이라. 또 투기억지를 위해서 시행 예정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예정자의 요청에 따라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 날이 있다면 그 따로 정한 날을 예외적으로 기준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박선의 A, B, C, D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환지를 줍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됩니까?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그 권리를 아파트 입주권이나 환지 주는 대신에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입니다. 이해만 하면은 이제 뭐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잠깐만, 만약에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날에 다음 날부터 환지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은 이게 A부터 D 중 4개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환지 지정이 제한되잖아. 여기 공통점은 전부 지분을 줄인 겁니까? 지분을 쪼갠 겁니까? 지분을 쪼개서 늘린 거잖아. 그러면은 수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한 경우, 이거는 지분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으니까 환지 지정을 제한해야 될 대상이 그게 답이라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해되면 너무 쉬운 거고요. 이해를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준비가 안 되고 읽어볼 수가 없고 그런 문제라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책 좀 넘겨줍니다. 책 좀 넘겨주세요. 넘겨서 여러분 교재 232페이지 와요. 232페이지 오면은 심학습에 토지 부담률 나와 있습니까? 별표예요. 이런 것도 별표하시고 233페이지 와요. 233페이지 오면은 3번에 감보율, 부담률 산정방법 나와 있습니까? 제목에 비출 것이고요. 동그라미 1번, 2번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죠? 동그라미 3번, 4번을 묶어서 별표해요. 동그라미 3번 줄 거예요. 환지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밑에 적어요. 원칙. 그 종전 토지 소재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환지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환지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줄 거예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면은 얼마까지? 60%까지 가능합니다. 60%까지 동그라미예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면은 60%까지 가능. 그 다음에 또 줄 거예요. 세 번째 줄. 환지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한 경우,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60%까지입니까? 초과입니까? 60%를 초과해서 65, 70%까지 이렇게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60% 초과 동그라미 하면 되죠. 그리고 4번. 환지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별표하시고. 이게 2번 시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공식 외우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해하시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지 뭐. 거기 드시면은 설명드리고 이해되면은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같이 설명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차라리 암기상 많은 것보다 이해하는 게 낫죠, 그죠?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이해만 되면 더 쉬워져요. 요새는 암기 대상은 실력이 거의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력 차이가 나거든요. 네. 자, 보겠습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입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 네. 그렇게 했잖아. 환지계획구역의 종전토지 소유자. 종전토지 소유자. 여기 100번지는 면적이 얼마였죠? 1000제곱미터. 누구 땅이죠? 갑.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에게는 200번째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환지 계획을 정했잖아요. 갑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은 나머지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규약 정관 시행 규정,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해서, 이게 뭐죠? 보류지로, 보류지. 갑의 종전 토지 면적, 여기 봐주세요. 1000제곱미터. 갑의 종전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201번지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갑이 토지를 부담한 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해요? 토지 부담률이야. 갑의 종전 토지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 500제곱미터 차지하는 비율,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의 비율은 50%죠. 50%를 뭐라고 불러요? 누구의 부담률이죠? 갑의 토지 부담률이야. 근데 이 환지계획구의 토지 소유자는 한 명입니까? 수백 명입니까? 수백 명이니까 환지계획구의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땅을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했을까? 보류자는 이름으로. 그걸 뭐라고 불러요? 평균 토지 부담률을 하는 거야.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평균 토지 부담률이 무엇인지 알겠죠? 잠깐만요. 평균 토지 부담률은 설명들하면 외워지는 거라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요. 모든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면적에서, 맞습니까?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면적에서 모든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보류지 면적이 있겠죠? 모든 전체 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전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야. 곱하기 100은 비율이죠. 다 외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전체 구역 면적, 환지구역의 토지 면적 중 전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이게 전체를 빼는 거야. 안 쓰을 뿐이라는 거야. 그걸 평균 토지 부담률로 가는 거야. 공식을 왜 외우냐고. 됐죠? 그러니까 그림을 기억해. 전체 환지구역 면적에서 전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단. 이 환지계획구역 안에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있어. 시행자가 본래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있다고. 그것은 개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부담한 거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법에 의해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될 땅이 있는 거야. 시행자가 본래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시행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켜야 될 땅이 있다고. 그것은 개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에서 부담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관계가 없으면 그걸 제외하고 산정해야 됩니까? 보태야 됩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서 빼라고. 전체 환지계획구역 면적을 뭘 빼라고요?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하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될 땅을 면적을 빼라고. 보류지 면적, 전체 보류지 중에서도 혹시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될 땅을 빼면 되잖아. 이게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핵심을 봐요. 이런 것은 객관이잖아. 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전체 구역이죠? 모든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두 가지를 빼는 거야. 이걸 외워.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될 토지 면적은 포함하고 산정합니까? 제외한 겁니까? 제외하는 것을 평균 토지 부담률로 한다. 됐습니까? 공식 외워진 거잖아.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기업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근데 이런 이해가 없이 자꾸 공식만 쪽지해서 외워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려워 보이잖아. 솔직히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것만, 개념만 기억하면은 초등학교 2학년 딱 산수인데.
4학년 산수도 안 되죠. 4학년 산수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오세요. 빨리 오세요. 234. 이제 연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연구할 것도 없죠, 뭐. 234페이지 조성토지 가격평가 나와 있습니까? 별표예요. 잘 안 돼, 이런 거. 줄 거죠? 환지 줄 거죠? 환지 방식이 제공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써서 결정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써서 결정. 이걸 암기하셔야 돼.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써서 결정합니다. 줄 거죠? 단, 그에 앞서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 물어볼게요. 거기 드시죠? 물어볼게요. 거기 드시죠? 여보세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죠? 공급되는 땅의 종류가 몇 가지? 2가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 건설에서 공급되는 땅이 뭐죠? 하나는 원형지, 하나는 뭐죠? 조성토지잖아. 조성토지. 맞죠?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돼.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건설에서 공급되는 토지는 원행지로 공급될 수도 있고 원행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 있죠. 그때 원행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정하죠? 감정가격 플러스 미개발된 상태를 공급하지만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 등 최소한의 기반 시스템을 설치하겠죠.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원행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런 걸 몇 번을 계속 반복 안 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린 사람 한 번만 반복하신 분이라니까. 계속 반복에 익숙해진다니까. 조성토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되죠?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죠? 감정 가격이라. 앞 시간에 했잖아요. 원행지는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용 금액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행지 개발자가 협의 결정.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고객에게 공급할 때는 건설사에 공급할 때는 감정 가격 기준인데 학교 용지, 학교 용지 등 공공생활 용지라든지 임대주택 건설 용지라든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 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원칙은 감정 가격. 학교 용지 등등은 아까 사회복지시설 용지, 학교 용지 등 기억나죠? 임대주택 건설 용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가진 호텔 부지 용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하는 공장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공장 용지 등은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준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자꾸 연습하지 않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금방 우리는 무슨 방식하고 있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에 의해서 새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죠?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요. 가격을. 단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의무적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공인평가기관이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그 말은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결정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서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정한 감정가격입니까? 그것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서서 최종 결정한다 이 말이라. 알겠죠? 그럼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써서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옮겠습니까? X잖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써서 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 의무사항이잖아.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는지 알겠죠? 근데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 평가를 물어보이는 수험식들이 취약해요. 대답을 잘 못해.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서서 결정한다. 이렇게 와야 돼. 그리고 우리 지난해가 아니고 지난주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동안 공사업이 진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를 시청구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때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옮겼습니까? X.
국토교육법의 규정이 없고 공치법을 준용한다고.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 관하여 국토교육부상 규정이 없고 공치법을 준용하잖아. 이렇게 비교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때는 쉬운 거 같고 미칠 거고 별표에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책장 덮어버리면은 여기 거 저기 것이 헷갈리고 혼동이 되잖아. 그죠? 아직까지 그럴 때란 말이야. 그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구별되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을 통해서 앞으로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공법 모의고사 보면은 점수가 28점이지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연습되고 반복하면은 점수는 올라가니까. 아셨죠? 네. 자, 환지 예정지 가겠습니다. 235페이지 봐요. 가기 전에 234페이지 봐요. 제일 밑에. 환지 계획인가 나와 있습니까? 4번에? 234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줄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했으면 인가 받죠? 누구에게 인가 받죠?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환지 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부분 별표에 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봐요. 동그라미 2번 별표. 환지 계획 인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을 준용한다. 뭐죠? 환지 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동그라미 1번을 준용하니까 그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라. 단, 줄 거요. 다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변경 인가를 받지 않죠? 인가받은 환지 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 것 5개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세요. 박스 위에 제목 적어요.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죠. 인가받은 환지 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인가받은 환지 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근데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 암기에 적어요. 암기. 통째로 암기하세요. 동그라미예요. 하필 분필 동그라미예요. 종전 토지의 하필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하여 인가받지 않는다. 하필 분필로 인한 변경 이렇게 오는 거야. 그 다음에 토지나 건축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서 동의 동그라미 밑줄 거요. 종전 토지나 건축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서 환지 계획을 변경합니다. 동의에 의한 변경, 하필 분필로 인한 변경 그렇게 오해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줄 껐죠? 지적 청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줄 잘 껐습니까? 그리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환지로 정하지 않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환지 대신에 금전청산 동그라미 금전청산하는 내용으로 변경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다. 다 암기하시 자주 나와요. 이것도 시험학습에서 암기상이니까 체크 안 하고 들어온 것 같잖아요. 이제 암기상도 체크하지만 자꾸 분량이 늘어나잖아. 시험에 이런 것을 외워야 점수가 나와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환지 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합니까? 저를 보고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라. 맞죠? 자, 이런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돼요. 맞죠? 그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냥 변경합니까?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까?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경미한 사항은 변경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죠? 하필 분필로 인한 변경, 동의에 의한 변경, 지적 청량 결과 반영을 위한 변경, 그리고 금전 청산하는 내용으로 변경 등은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은 짧게 암기, 이해 못하면은 문장을 전부 암기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똑같은 거리도 많이 뛰어본 사람은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처음 가면은 그 길은 낯설고 멀게 느껴지고 힘들잖아요. 그죠? 익숙한 길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있으니까 눈 감고 그러면 안 돼요. 넘어지니까. 자, 235페이지 환지 예정지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맨 밑에 환지 예정지 지정 찾으셨습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의 의의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교재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인터넷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책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치우고 환지 예정지 처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 끝나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구두 시험을 좀 보고 집에 보내고 싶어요.
예를 들면 환지 예정지 처분을 말씀하십시오. 대답하면 못하면은 오후에 남아서 공부하고 공부해가지고 대답하고 가라고. 입찬지를 설명해 보세요. 입찬지가 뭐죠? 물으면 대답하게 하고. 환지 기획 작성 특례 9개를 말해 보세요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공급 시험에 결석을 하시겠죠. 자, 235페이지 환지 예정지 지정입니다. 교재 보지 마세요. 교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환지 예정지 지정이 뭘까? 설명드려야 돼요. 환지 예정지. 누구나 집중하면은 환지 예정지 지정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하죠. 삽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합니다. 맞죠?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용지가 갑의 농지였다고. 근데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 잠깐만. 종전 토지는 농지잖아. 이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만들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언제? 환지 계획 인가 위에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은 포크레인으로 파고 불도저로 밀어야 되잖아.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종전 토지자 갑은 환지 계획 인가 후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도시개발은 하루 이틀입니까? 수년입니까? 신도시개발은 수년 동안 진행되잖아. 수년 동안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종전토지 소유자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재산권 침해가 극심한 거야. 그 다음에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공짜입니까? 임대로 냅니까? 임대로 내지만 종전토지를 사업 시행으로 사용 수익 못하잖아요. 그럼 그 계약을 유지합니까? 해지합니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는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땅이잖아. 이 땅을 뭐를 지정해 줍니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마치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이 이 땅을 환지를 받은 것처럼 이 환지 예정지를 종전토지 100번지 농지 대신에 이 땅을 예정지로 지정받은 땅을 종전토지 대신에 여기 와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100번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 갑과 임차권자가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사용 수익이 가능해지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용익권자, 임차권자도 여기 와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용익권자의 권리관계도 불안정해집니까? 안정화됩니까? 안정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환지 예정지 처분이에요. 다시 할게요.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이거 말하는 연습해야 돼요.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종전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됐을 때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예정지로 지정해 주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땅을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마치 환지 처분받은 것처럼 이 땅을 종전 토지 대신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아셨죠? 단 200번지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죠. 그럼 여기서 공사가 진행되면 여기도 공사가 진행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해줘도 와서 대신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럴 땐 지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지정 아니할 수도 있으니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주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필요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네? 그러면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여기서 사용수익을 못하면 다른 땅을 250번지, 300번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줄 수도 있을까요? 없어요. 법에 오직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면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땐 지정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또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에 대해서 환지에 대해서도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경우는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다른 토지를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 이외의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예를 들면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소소한 지문을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쏘가버린다는 거. 여기서 지정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다른 토지를 대신 지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하면 틀리는 거지. 실력이 없으면 조문을 다 외워도 또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야. 교재는 어디 안 가잖아. 밑줄 끊으니까. 나 혼자 읽을 수 있지만 설명은 집에 들어가서 설명 들을 수 있네. 요즘에는 인터넷 들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지정 절차. 2번 지정 절차.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236페이지 오세요.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나와 있습니까? 2번에? 네. 괄호 2번. 통지 공람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서 동그라미 2번 발표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 동그라미 2번 읽어드릴게요. 줄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누가 시행자가 동그라미 1번 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하려면은 관계되는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의 뭐죠? 위치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위치 면적,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동그라미를 알려야 한다. 몇 가지를 알려야 되죠? 세 가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잠깐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누구에게 관계되는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여보세요? 잠깐 봐요. 여기 환지 예정지 200개 지정할 거 아니야. 갑과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 지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환지 예정지 지정해서 관계되는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임차권자잖아.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갑과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려면은 그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에게 세 가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잠깐. 당신들이 지정받을 환지 예정지의 위치는 200번지라고 알려줘야 200번지에 찾아가서 사용수익을 할 거 아닙니까? 200번지에 찾아가서 500제곱미터를 사용하라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는 토지의 위치는 200번지, 면적은 사용수익 가능한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뜻이야. 그 다음에 200번지에 500제곱미터의 땅을 찾아가서 언제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되는 거야. 이때 효력 발생 시기는 적어요. 효력 발생 일을 말하는 거야. 효력 발생 일자를 말하는 거야.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2022년 4월 오늘 13일입니까? 13일이라고 효력 발생 일자를 알려주면은 100번지 농지소유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에서 얻게 된 갑과 임차권자는 2022년 4월 13일부터 200번지 500제곱미터 땅을 뭘 시작하는 거죠? 종전 토지 대신 여기서 사용수익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걸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이걸 환지 예정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존속하는 효력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효력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환지 예정지 처분 효과 7개 정도를 제목을 외워야 돼요. 이거 줄줄줄 외워야 된다고.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교재 체크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 오세요. 236페이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가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 발표하시고요. 자, 내려와서 제가 읽으면은 이제, 자, 줄 거면 줄 것이어야 됩니다. 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지금도 줄 거요. 줄 거면서 따라오세요.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그게 앞뒤로 가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앞뒤로 가로. 이게 뭐죠? 효력 발생 시기.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존속 기간이야.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존속 기간이라.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이에요. 효력 존속 기간. 환지 예정지 처분의 법적 효력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존속해요. 이 기간 동안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1번. 근데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는 뭐죠? 사용 수익권을 말하는 거야. 이때 권리가 뭐라고요? 사용 수익권. 도시개발구역안의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그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뭐 할 수 있죠?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줄 거요. 종전 토지는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들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 토지 대신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수익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환지 예정지 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로 이전합니까? 환지 예정지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전하는 권리는 사용 수익 처분권입니까? 사용 수익권입니까? 사용 수익권. 처분권의 이전이 있다 없다? 처분권은 종전 토지에 그때 존속하는 거야. 그러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땅은 종전 토지 대신에 사용 수익은 가능하지만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땅을 처분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해야 소유권이잖아. 그죠? 처분권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 처분은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되면 쉬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인 의무. 수인 의무 찾았습니까? 237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수인 의무. 무슨 수? 받을 수, 참을 인, 꾹 참고 받아들여야 할 법상 의무를 뭐라고 합니까? 수인 의무. 설명할게요.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를 사용 못하니까 환지 교육도 정한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땅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줍니다. 하면은 100번지 농지에 있던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예정지로 이전해 버리잖아. 그러면은 종전 토지는 일시적으로 법상 사용 수익 할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사용 수익 할자가 얻게 된 이 종전 토지가 다시 사용 수익이 가능한 여건이 되면은 이 땅을 제3자 병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도 종전 토지를 뭐 할 수 있죠? 사용하고 수익을 행사할 수 있잖아. 그때 200번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아서 여기 사용 수익하러 왔던 갑과 임차권자가 막 달려와서 이를 방해해야 됩니까? 참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수 없고 이를 꾹 참고 받아들여야 할 법상 의무가 있어요. 이를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 의무 발생이라고 합니다. 제목 어려워요. 네 번째, 책 보세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잠깐만, 채비지는 뭐죠? 처분해서 도시개발사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용도로 지정된 땅이잖아. 그래서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를 채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뭐 할 수 있죠? 동그라미 하세요.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사용 수익을 물어주고 뭐 할 수 있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옮겼습니까? X. 채비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를 사용 수익을 물어주고 뭐 할 수 있죠? 처분까지 가능하잖아요. 환지 예정지 지정된 효가 몇 번? 4번. 다섯 번째. 임대료 등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료 등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등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임대료 등 증감 청구 줄 것이고 5번 적어요.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이때 임대료 등 증감 청구는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이 지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는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밑줄 그시면 돼요. 이거 설명하려고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설명하려고요. 여기 보세요. 공법원 현장. 이 현장에 대한 그림과 상상이 없으면 조문이 이해가 안 돼요. 보시고요. 여보세요. 백번지 갑의 농지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죠. 연간 임대료 2천만 원이야. 계약서에. 임대료 얼마라고요? 연간 임대료 2천 낸다니까 2천만 원. 괜찮아요. 백번지에서 1년 동안 사용수익에서 얻는 이익이 1억이면 괜찮잖아. 얻는 이익이 1억이면 사용수익을 통해서 얻는 임차권으로 얻는 이익이 1억이면 임대료 2천만 원도 괜찮죠. 근데 여기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뭘 지정받은 거죠? 환지정지를 200번지를 환지정지를 지정받았잖아.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야. 공짜입니까? 임대료 내야 되니까. 계약서가 수정되니까 임대료는 종전서 2천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는 동일합니까? 변경됐습니까? 변경돼서 종전보다 토지의 이용이 정진될 수도 있고 이용을 방해받을 수도 있죠. 종전 토지보다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크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이익이 3천만 원으로 줄었어. 그 임대료 2천만 원 너무 부담되죠. 이렇게 환지 예정계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아서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마디로 이 경우에는 임대료 좀 내려달라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법적으로. 여기는 임대료 2천 낼 때 1억이었는데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변경으로 크게 이용을 방해받아서 이익이 3천을 줄었다. 임대료 좀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대신에 여기서 있는 이익이 1억이었죠. 환지정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임차권을 행사해서 얻는 이익이 1억 5천이야. 5천만 적어댔잖아. 이번에 임대인이 이익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임대료 좀 올려달라고 임차인에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환지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이나 지역권 등 설정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거나 지역권에 대한 성역제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아서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장래에 관하여 임대료 등의 청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료 등의 청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제목을 외우는 거야. 제목을. 이런 제도가 있다. 그때 임대료 등의 청감 청구는 환지 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부터 며칠 내에 해야 된다? 60일.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 법이 환지 처분의 효과여서 이걸 가져온 거야. 준용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밑에 거는 환지 처분에 나온단 말이야. 가서 해드릴게요. 환지 처분의 효과로 와봐요. 환지 처분의 효과에서 242페이지 봐요. 242페이지 오시면은 저 밑에 7번의 용의권자 보호에 242페이지 242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임대료 등의 청금 청구 나와 있죠. 금방 설명한 걸 여기 있는 법을 가져가서 준용한 거야. 제목의 동그라미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봐요. 243페이지. 권리 포기 등 나와 있습니까? 제목에 미칠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권리 포기 계약 해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2번에 손실보상 청구 동그라미예요. 구상권 행사에서 구상권 행사 기억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구상권 행사까지 묶어서 발표해요.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설명드리고 교재 읽어드릴게요.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에서 임차권을 행사해야 되잖아. 와보니까 200번지에서는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계약을 유지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계약을 유지하면서 망해야 됩니까?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권을 포기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야. 임대인 보호입니까? 임차권을 보호합니까? 임차권 보호하려고. 그래서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권리 포기,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차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야.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임차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단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합니까? 손실이 발생합니까? 종전 토지에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환지정지 지정, 도시개발이 없었다면 종전 토지에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한 달에 1년에 1억씩 이익을 얻었잖아. 그 이익이 날아가니까 손실을 받게 되잖아. 환지정지 지정으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때 손실보상 청구는 누구에게 하느냐면 해당 사업시행자, 종전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시행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환지예정지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입니까? 손실을 본 자입니까? 이익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시행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시행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를 줄줄줄줄 외워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저 좀 보시죠. 공부를 이렇게 하시라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질에서 환지계획 원칙은 적응 환지 원칙이죠. 저를 보고요. 책 만지면 안 돼, 이제. 책 만지면 뛰어갈 거야. 그분에게 책 찾으면 그분에게 마이크 주고 나가버릴 거야, 이제. 혼자 외워라. 책 만지면 그분이 책 마이크 주고 외우라고, 혼자 외우라고 할 거야, 이제. 나를 봐요. 같이. 환지계획 작성 특례할 때 아까 적응 환지 원칙인데 적응 환지 원칙에 대한 특례가 9개가 인정이 돼. 이걸 제목을 외워야 돼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나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돼. 정한지 할 수 있죠. 감한지 할 수 있죠. 과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개 했어. 그리고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죠. 입체 환지잖아. 5개 했죠. 시청용지, 학용지와 같은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적응환지 기준 중에서 2가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죠. 뭐죠? 위치와 면적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잖아. 종전의 공공시설 면사무소 기억납니까? 종전의 공공시설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로 용도 표시되거나 변경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해야 돼. 7개 했죠. 마지막 보류지 지정. 그중 일부를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채비지로 지정. 보류지, 채비지 지정은 환지계획 작성 특례 8번, 9번. 환지계획 작성 특례 9개를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그러면은 이 정도 연습을 좀 하면은요. 시험지를 받으면은 답들이 튀어올라. 내가 답이라고 손을 든다니까. 내가 답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하면 늘 얘들이 여러분을 얕보는 거예요. 좀 야무지게 한 2번 강의 듣고 혼자 제목을 좀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환지예정지 처분이 뭐고 라고 그러면 좀 말을 해야 된다, 연습을. 환지계획인가 이후에 종전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종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종전토지를 사용을 못했을 때 환지교에서 정한 환지를 예정지로 지정하여서 종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하여금 지정받은 환지예정지를 종전토지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예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그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려면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3가지 알려줘야 돼.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 그 효력 발생 시기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종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새로 지정받은 환지예정지를 종전토지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대신에 종전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종전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자가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할 때 종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이를 방해해야 됩니까? 수인해야 됩니까? 수인. 처분해서 경비에 쓸 수 있는 용도,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이를 사용 수익을 물려주고 뭐 할 수 있다? 처분까지 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거나 지역권에 대한 승적지의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아서 사용,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는 환지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부터 60일 내에만 가능해.
그 다음에 환지 예정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임차권이나 지역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시행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시행자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누구에게?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요. 강의 듣고 인터넷 강의 한번 듣고 혼자 연습을 좀 하셔야 되잖아. 확 들어오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솔직히 딱 강의 듣고 가서 인터넷 강의 2번 듣고 혼자 말하는 연습 한 번씩만 해줘도 끝난 거예요. 수험 준비. 그래 합격. 그걸 하셔야 된다니까. 미뤄두고 비가 오고 어제 오후까지 수업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오늘 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안 되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급훈이 초지일간이었다. 초지일간 급훈이 괜히 시작했어. 이거 초지 맞나? 초지일간. 아무튼 우리 급훈이 이거였어. 항상 처음처럼. 그죠? 처음처럼. 처음에 내가 2022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던, 소망증을 끌었던 그 마음으로 1년, 2년을 열심히 투자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 되면 좋잖아요. 일자리도 구하고 대접도 받고. 좀 쉬었다가 환지 처분하겠습니다.